자, 주제 갑니다. 빨리 보세요. 자, 주제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주제. 무엇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가? 무엇에 대해,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필자의 의견이 들어가면 항상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자, 첫 단어부터 가죠. dwelling, 거주하는. 자, massive, 거대한. 줘봐. 딴 생각해, 지금. 자, 진짜. 스켈레, 내가 지금 1분 동안 떠들고 있었는데, 1분 동안 딴 생각해요. 스켈레톤이 뭐라고? 골격, 해골. 왜 그래, 넌 또? 나한테 올맞어? collapse 뭐예요? collapse. 무너지다, 붕괴되다. conserve 뭐예요? conserve, 보존하다. preserve랑 비슷하죠, 거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biodiversity, 생물학적 다양성이란 뜻이고, 요 정도입니다. 다시 갈게요. dwell이 거주하다예요, 거주하다. dwell, 거주하다 해서 dwelling, 거주하는. 성식이 연락 안 됐나? 알겠습니다. massive 뭐라고요? 거대한. 자, skeleton. 골격, 해골. collapse. 무너지다, 붕괴되다. conserve. 보존하다. preserve, 보존하다. biodiversity. 생물학적 다양성. 좋습니다. 자, many marine mammals. 많은 해양 포유류들은 are quite large.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자, 나는 지금부터 왜 그래요? 뭐예요? 좀 완전히 맛이 갔지 이제? 자, 보자 빨리. 기름칠하라고 빨리 기름칠하고 기름 넣고 좀 자, 오일 좀 갈고 빨리 해. 자, 가자. 이 글의 주제, 핵심 소재가 등장했어요. 일단 해양 포유류라고 고3 여러분 저기요. 집중 좀 해주세요. 집중 좀 해주세요. 자, 바다에 거주하는 종족들은 진화해 오고 있어요. 뭘 향해서? 더 큰 사이즈를 향해. 됐죠? 그럴 때 it gains several advantages. 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다에 살고 있는 해양 포유류 덩치가 크지만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이거예요. 덩치가 커질 때마다. 해양 생명체가 해양 포유류 같이 몸집이 커지면 이점이 있다 이거죠. 주로 해양 포유류 누가 있어? 고래. 그쵸? 고래 같은 거야. 자, 더 큰 덩치를 향해서 진화할 때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어. 그럼 이거야, 이 글이야, 이 글. 이 글이야, 이 글. 응? 자, 몇 번이 답이다. 빨리 보기 1, 2, 3번 읽어. 차분하게 읽어봐. 3번이야. 끝이라고. 자, 그랬잖아, 내가. 이 글에서 뭐라고 말하고자 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지는 처음 두 문장에서 끝난다. 그럼 주제 가지고 여러분 1분 쓰는 놈 바보야? 천재야? 천재. 자, 물론 충분하게 읽는 건 맞아. 조금 더 읽어주는 건 맞겠어. 하지만 이미 끝났어. 왜? 첫째 나왔어, 첫째. 얘들아, 이런 거 나오면 그 뒤에는 나열이야. 뭐에 대한 나열이야? 이점 나열하고 있어. It takes less energy. 이것은 에너지를 덜 소모해요. 그리고 efforts, 노력을 덜 들인다는 얘기지. 오케이? 에너지와 노력을 덜 들입니다. 뭐 하는데? Support a large body in the ocean. 바다에서 자기의 커다란 몸뚱아리를 이렇게 지탱하는데 에너지와 노력을 덜 기울인다 이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죠. 크면 움직이는데 더 힘들고 에너지 많이 들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 에너지 적게 사용하고 노력을 덜 기울여. 큰 몸뚱아리를 지지하는데 무엇보다 땅에서 보다 이런 얘기죠. 자, 비교급 나오면 반드시 뭐 나와야 돼 뒤에? 대니야. 왜냐하면 물의 압력이 the pressure of the water helps 도와준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지지하는 것을, 몸을 지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됐죠? help는 뒤에 사실상 목적어, 누구누구를 해당하는 목적어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 자, 나오지 않으면 얘를 목적어로 보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안 나왔으면 얘를 목적어로 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에 동사원형이나 투부정사를 모두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help, 목적어, 투부정사, 동사원형 다 된다라는 거에 있어.
맞죠? 오케이. 자, 물의 압력이라는 것이 그들의 몸을 지탱해 주는 것, 지지해 주는 것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점이야. 에너지와 노력을 덜 기울여도 된다. 물의 압력이 지지해 주기 때문에. 됐지? 그러면 거대한 몸뚱아리가 가는 이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계속. 자, a blue whale could never live on land. 그것의 예로서, 커다란 몸뚱아리를 가진 것의 예로서 지금 푸른 고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푸른 고래는요, 결코 살 수 없어요, 땅에서. 자, 비록 뭐일지라도, 그것이 다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이거 다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even if는 비록 주어가 동사일지라도, 가정법이 섞여 있어요. 왜? if 때문에 가정법이 섞이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기 had 쓴다고. 걔들이 다리를 가질지라도 이거잖아.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could never live 이렇게. 가정법 과거 문장의 형태가 들어갔다고. if가 들어가서 even if는 특징이 그거예요. 비록 뭐뭐일지라도에다가 자, 가정법이 시제가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야. 듣고 있지? 맞지? 오케이. 그래서 저기 could never live와 had라는 요것은 시제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기억해야 돼. 별표 쳐둬라. 자, 그것이 다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땅에서는 결코 블루 웨일은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의 거대한 몸뚱아리는 would require 요구합니다. 골격을 요구합니다. 골격. 그런데 so 형 대신한 말이야. 너무나 커서 그 골격이 너무나 커서 그것이 would collapse, 붕괴된다라는 거죠. under its own weight, 자기의 몸무게 아래에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란 얘기지. 이해하셨어? 이 거대한 몸뚱아리는 일반적인 어떤 육상 생물의 그 골격보다 훨씬 더 큰 골격을 요구한단 말이야. 너무 커서요, 스스로의 무게 때문에 쑥 쓰러진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차라리 물에 사는 게 이점이라는 얘기고, 두 번째 이점 얘기하죠. 더 커다란 동물들은 have less surface, 표면적이죠. 오케이. 피부인데 이게 적다란 얘기입니다. 잘 이해는 가지 않지만 커다란 그런 해양 동물은 표면적 자체가 적대요. 비교했을 때. 자, 항상 비교하다는 compared to라는 거. 여기다가 comparing 쓰지 않는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항상 compared입니다. compared to 뭐와 비교했을 때, 그들의 전반적인 부피와 비교했을 때는, 오케이, 부피와 비교했을 때 표면적이 적다라는 거죠. 오케이, body mass죠. Then small animals, 더 작은 동물들보다. 됐죠? 그들의 전반적인 부피와 비교했을 때 표면적이 적다라는 거예요. 자, 대형 동물들은요, 적은 표면적을 가져요. 이게 피부죠. 자, 이렇게 고래가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이게 표면적이란 말이야, 이게. 자, 생선입니다, 고래도. 아무튼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A big sea dwelling, 커다란 바다에서 거주하는 생명체는 finds it easier. 중요한 거 하나 등장하죠. 가목적어, 진목적어입니다. 그렇죠? 바다에 거주하는 커다란 생명체는 느낀다, 생각한다, 인지한다 이런 거예요. 오형식의 find는 느끼다, 생각하다 이런 의미라고요. 이것이 목적어고 더 쉽다고 느낀다라고요. To conserve warmth inside its body. 자기 몸 안에 있는 체온, 이 따뜻한 온기, 이걸 갖다가 보존하는 게 더 쉽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두 번째예요, 이게. While 반면에 a small creature loses more heat, 더 많은 열을 잃어버리죠. Into the water, 물 속에서 through its skin, 그것의 피부를 통하여. 작은 물고기들은 금방 체온을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반면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피 대 표면적의 그 비율로 따지면 얘네들이 훨씬 더 이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체온 손실 자체가 적어진다는 얘기야. 조그만 물고기들은 금방 체온을 잃어버려요. 부피 대 표면적이 이거 너무 큰 거야. 얘는 부피 대 표면적이 작은 거고. 됐어? 오케이. 이해하셨습니까? 자, 가목적어, 진목적어인데 여기에 conserving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 동사가 어떤 특정 동사일 때는 절대로 진목적어 자리에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그랬지. 그 동사가 뭡니까?
방송국 이름 TBC FM이죠. 이런 동사가 나오면 think, believe, consider, find, feel, make입니다. 다목적어 in 나오고 목적격 보호 들어가고 투부정사 진목적어 나온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 자리 ing 쓰지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오케이. 됐지? 자, 바다에 사는 커다란 해양 생명체들이 바닷속에서 누리는 이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에너지와 노력을 덜 기울여도 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체온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됐어? 오케이. 그래서 뭐가 답이겠습니까? 3번이죠. Benefits of marine mammals having large bodies. 그쵸? 첫 번째, 에너지와 노력이 덜 들어가고 두 번째, 체온이 쉽게 손실되지 않는다. 이해하셨어? 별로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 이걸 전반에 걸쳐서 접속사, 조동사, 쉼표, 조동사 이런 게 많이 나온다 이 뜻이겠죠. 두 번째, compared to. 과거 분사가 사용됐다고 해서 무엇과 비교되어서라고 해석하지 말고 무엇과 비교하여 항상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항상 compared to라고요. 이거 다른 걸 쓴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알겠지? 자, 세 번째, TBC FM 뒤에 가목적어, 목적격보, 진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거. 아셨나요? 알았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글 가죠. 역시 첫 번째 두어 문장에 주제가 들어갈 겁니다. 그걸 찾아주시면 되죠. 에딕션이 뭐죠? 에딕션? 중독. 오케이. 그 다음 피드백. 말 그대로 평가, 복습, 시험 여러 가지를 피드백이라고 그래요. 근데 뭔가를 알려주는 것도 피드백이에요. 아셨죠? 자, 네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가 내려보자. 그게 피드백이고, 그쵸? 너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다. 이런 것도 다 피드백이야. assign A to B, A를 B로 분류하다. assign A to B, A를 B로 분류하다. 임명하다, 할당하다라는 뜻이거든. assign 자체가. 그러니까 A를 B에다가 임명하는 거니까 분류해버리는 거라고. A는 B로 이렇게 임명하다, 분류하다. status 뭐예요? status. 지위, 신분. 좋아요. defensive. 방어적인. 자, component. 요소들. 요 정도죠.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어요. addiction이 뭐라고? addiction. 중독. 오케이. feedback. 평가, 복습, 시험. assign A to B. A를 B에 분류하다. 그 다음에 넘어가라. status. 오케이. defensive. 방어적인. components. 구성 요소. 없습니다. 가보죠. 자, our addiction to criticizing others. 우리의 중독입니다. 어디에 대한 중독이냐면 이게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거 써야 돼.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래요. 자, 이걸 동사로 보면 큰일 납니다. to criticize 그러면 안 돼요. 됐죠? 자, 다른 사람들을 뭐랄까 비난하는 우리의 중독. 이것은 어마어마한 block, 차단이 될 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giving feedback, 효율적으로 피드백을 주는데 엄청난 차단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죠. 효율적으로 피드백을 주는데 엄청난 차단이 될 수 있다. 됐죠? 뭐가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 그럼 효율적인 피드백을 줄 수 없다. 이 뜻이야. 주제가 뭐예요? 자, 나는 효율적으로 피드백을 주려면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거 별로 안 좋다고 봐. 이 얘기지. 그게 주제지. 효율적인 피드백,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거, 효율적인 피드백에 방해가 돼. 이게 주제고. 그래서 이제 작가의 살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비난을 하게 되면 even if 나왔어. 비록 우리가요 선택할지라도 우리의 words with care, 우리의 말들을 with care, 조심스럽게란 뜻이지. with care, 요거는 carefully야. 우리가 말이야, 우리의 말들을 조심스럽게 선택을 할지라도 우리는 be likely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그쵸? assign A to B.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구체적이고 잠재적으로 해로운 지위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지. 조심스럽게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을 할지라도 단어를 선택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특정한 잠재적으로 해로운 그런 지위로 이렇게 분류를 해버린다 이거죠. 우리가 뭐 할 때죠? 비난을 할 때는. 그치? 우리가 비난할 때는 타인을 해로운 존재로 이렇게 구별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그치? 이번에 보기 중에 답이 될 건 보이지만 조금 더 가죠. 자, we are likely to assign others.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오케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위로 구별합니까? of being wrong, 틀린 그런 상태, 틀린 지위, 틀린 신분으로서 우리가 assign 해버리죠. 다른 사람들 조심하라고. the others 쓰지 말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위 신분으로 하냐면 being wrong, 잘못된 지위 신분의 상태로 다른 사람들을 구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분류를 해버린다고요. 그쵸? 또 나왔어. be likely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오케이. 자, no one likes to be 누구도 좋아하지 않죠. 불리우는 거예요. 불리우는 거. 뭐라고? wrong. 잘못했다고. 잘못됐다고. 누구도 자신이 잘못됐다고 불리는 거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맞죠? be labeled. 불리우다예요. 라벨이 씌워지는 거니까 불리우다입니다. 오케이.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죠. 언제요? 그들이 are labeled. 불리울 때예요. Even when sure they are not wrong. 심지어 뭐 할 때조차. 심지어 이런 의미라고. 심지어 명백하게 그들이 잘못하지 않았을 때조차. 그쵸? 그들이 뭔가 틀리지 않았을 때조차. 그죠? 사람들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들이 틀렸다고 레이블들을 받게 되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어요? 됐어요? wrong이 생략됐죠? labeled wrong. 까마귀가 울어요, 동네에서. 자, 이겁니다. 보통 산에서 나오는데 자주 듣네요, 까마귀 울음소리를. 전봇대에 한번 앉아있는 거 봤어요, 까마귀. 꽤 큰 새인 거 알지? 까마귀 육식인 거 알아? 잡식인데 진짜 무서운 새야. 일본의 국조야, 일본의 국조. 나라를 대표하는 새. 우리를 대표하는 새는 뭐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 비둘기. 대한민국의 국화 뭐지? 무궁화. 왜 비둘기일까? 조금 지저분한데. 아무튼 간에 보세요. 참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새가 까치라고요? 몰라요. 자, 나중에 알려주세요. 비둘기 맞을걸요? 나도 비둘기를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저 새는 지금 까마귀예요, 저거. 자, 갑니다. 누구도 자기가 틀렸다고 불리는 거 싫어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불리울 때, 틀렸다고 불리울 때, 심지어 그들이 잘못한 것이 없을 때조차 이거죠. 그렇지? 조심할 거 몇 개 있어요. And what's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죠. 더 중요한 것은 defense people block messages. 이런 방어적인 사람들은 메시지를 뭐한다? 차단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방어적인 사람은 메시지를 차단하게 돼 있죠. 당신께서 trying to be understood 무슨 말이죠? 이해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unless니까 if you not이죠. if를 풀어서 쓰고 싶을 때는 not을 여기다 써라. 당신이 말이야 이해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then criticism 비난이라는 것은요 is not an effective communication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전략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되려고 하지 않는 한은 비난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전략이 아니에요. And it doesn't help to call it constructive either. 그리고 이것은요 doesn't help 도움이 되지 않아요. 부르는 것을 그것을요. 이게 뭔데요? 오케이? 이게 뭔데요? it이요. 비난이 될 것 같아요. 이 비난이라는 것을 건설적인 것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케이? 비난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전략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비난이라는 것을 오케이? 건설적이다라고 부르는 것 또한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시험지 나올 건 뭐죠? not이 들어가면 to야 either야. either 쓰셔야지 to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난이라는 것은 효율적 의사소통의 전략도 안 되고 그것을 건설적이라고 부르는 것도 안 좋다 이 말이지. 이해하셨죠? 비난은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 안 돼요. 답이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부정문이 나왔을 때 이 뒤에 이거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도 또한 아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이런 의미가 된다고. 이 자리에 to를 쓰면 큰일 난다고요. 시험 문제는 얼마든지 바꿔서 낼 겁니다. 네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한은 너가 하는 비난 자체는 효율적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비난 자체가 건설적이다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크게. 예? 그거는 앞에 not이 없을 때 그냥 neither 쓰는 거죠. neither do I 이렇게. 또 me, neither 이런 식으로 써요. not이 없을 때는 neither입니다. 근데 여기 not이 지금 있잖아요. 그럴 때는 either라고요. 알았지? not이 없는데 이거 쓰는 것도 문제 돼요. 오케이? 이거 이상해요. 긍정문에는 to를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neither do I와 me neither 요 표현을 제외하고는 이 뒤에 긍정문에서 neither 쓰지 않는다라는 거. 이해하셨어? 긍정문인데 어떻게 neither를 써요? 알았냐? not이 들어가는 순간 either로 바꾸는 요것만 개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saying something like I'm telling you this for your own development. 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에요. saying something like. 자, 뭐와 같이 말하는 거. saying이 동명사 주어입니다. 또는 맞죠? 동명사 주어 맞네요. 얘가 주어예요. 말하는 것은 something like I'm telling you.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당신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또 어떤 말이에요? 너의 디자인이 전부 틀렸어. 나는 너의 발전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데 네 디자인 다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 saying. 저게 주어라서 isn't. 이게 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isn't going to produce, be going to 부정사예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거야. 됐어? 자,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다. 너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케이? 말하는데 너의 디자인 다 틀렸어. 이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비난은 비난일 뿐이죠. 그렇죠? 이것은 차단합니다. 이해를 차단합니다.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효율적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 글 전체의 주어가 되니까 2번이 답입니다. Criticism is as a barrier. 장벽으로서의 자, 어떤 비난 이거예요. 얘는요. 주제를 좀 추리를 해야 됩니다. 딱 이렇게 등장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걸 추리를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2번이 답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부정에 대해서 뭐뭐도 또한 아니다라는 의미의 문장은 to가 아니라 either를 사용한다. And it doesn't help to call it constructive either. 이렇게. 됐죠? 좋습니다. 3번 갑니다. 별표 3개 제가 쳐놨어요. 별표 3개 쳐놨습니다. 자, 너희들이 보기에 3번의 주제가 뭐 같아요? 한 번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3번의 주제가 뭐 같습니까? 소재가 기억나세요? 어디 갔죠? 예. 3번 글의 소재 기억나세요? 혹시? 안 나시죠? 예? 안 들려요. 저 못 들었어요. 예? 괜찮아. 유추. 아휴. 얘들아, 유추라는 견해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오랫동안 자, 독해를 했었는지 기억나시죠? 맞아요? 표상이 뭐였지? 표상? 겉으로 드러나는 상징 같은 거였잖아요. 그지? 오케이, 가보죠. 자, proceed 뭡니까?
계속되다, 진행되다, 나아가다. analogical, 유추적인. 그 다음에 representation, 대표, 설명, 표상. perspective, 견해, 관점. 자, analogous, 유사한. analogous, 유사한. 이런 단어 어렵습니다. mapping, 일정하게 대응시키기가 매핑이었어. 그 다음에 parallel, 평행한, 아주 유사한. 그 다음에 novel, 새로운, 참신한. 이런 뜻이야. 자, 유추에 대해서 제가 적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드렸던 기억이 난단 말입니다. 여기 써있네요. 한 번 더 쓰실 분들은 쓰세요. 이것이 유추입니다. 또는 다른 사물이, 두 개의 다른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유추야. 자, 글 전체 주제, 소재가 얘예요. 유추. 알았죠?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해서 다른 사물을 짐작하는 거야. 두 개의 다른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한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혹시 이거 그 글 아닌가요? 아니네요. 자, 아니네요. 이게 유추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단어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proceed 뭐라고? 계속되다, 나아가다, 진행되다. 자, analogical, 유추적인. 그 다음 representation, 대표, 설명, 표상.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징이라고 그랬죠? 표상이라는 거. perspective, 견해, 관점. analogous, 유사한. mapping, 대응시키는 것. 그 다음에 parallel, 평행한, 유사한. 됐죠? novel, 참신한, 새로운. 자, 가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After a problem, 한 문제 뒤에 어떤 문제? Which needs to be solved. 해결될 필요가 있는 하나의 문제가 has been recognized. 인식이 되고 나서 과정이 어떤 과정이죠? 정의하는 과정이에요. 정의 내리는 과정. Defining and representing. 그리고 나타내고 표시하는 과정이에요. 표시하는 과정. 자, 문제를 우리가 어떤 problem을 오케이? 규정하고 그 다음에 프로블럼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과정은 may proceed, 앞선다라는 겁니다. 진행이 된다. 미안해. 진행이 됩니다. 그쵸? 오케이? 진행이 됩니다. 어떤 과정으로? 유추적 사고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처음부터. 그쵸? 일단 해결이 될 문제가 있었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딱 눈에 보인다고 인식이 돼. 그러면 그 문제를 규정하고 나타내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유추적 사고라는 과정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 이거지. 그쵸? 오케이. 문제가 뭔지 알아.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나타낼지 이것은 유추적 사고로 진행이 된다 이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했어. 됐죠? 그러면 문제를 규정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나타내는 의 과정은 유추적 사고를 통해서야. 됐죠? 이해하셨어? 문제가 딱 인식이 됐어. 그럼 문제를 규정하고 문제를 나타내는 과정은 유추적 사고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오케이? 좋아요. To form an appropriate representation, 적절한 어떤 표상 또는 적절한 어떤 상징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형성하기 위해서 목적입니다. 일단 목적. 오케이? 적절한 상징이나 표상 이걸 갖다가 형성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사람은 반드시 try out, 시도해 봐야 돼. 몇 가지 다른 견해나 관점을 뭐에 대한 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나 관점에 대해서 try out을 해봐야 돼요. 뭐 하기 전에 finding out, finding 찾기 전에 하나를 찾기 전에 하나를 어떤 거를요? Give us insight to a solution path. 문제 해결 과정에 우리한테 통찰력, 직관 이런 것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찾기 전에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견해들을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지. 됐죠? 적절한 상징과 표현, 적절한 상징과 표현, 얘를 나타내려면 즉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디다 써야 되나? 여기다 쓸게요. 적절한 표현을 위해서는 적절한 표현을 위해서는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시도해야 한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 뭐 하기 전에? 우리의 문제 해결 과정에 통찰력을 주는 어떤 것을 찾기 전에. 그렇죠? 여기서 원은 뭘까요? 퍼스펙티브가 되겠지. 어떤 견해나 관점 하나의 견해나 관점을 찾기 전에 다양한 견해나 관점을 시도해봐라. 그렇죠? 다양한 것을 시도해서 하나의 견해나 관점을 찾는 거죠. 얘가 어떤 놈인데요? 문제 해결에 통찰력을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대충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유추적 사고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 이런 얘기야. 딱 그 얘기 같아. 그래서 정답은 쉽게 나와요. 몇 번일까요? 유추를 통한 문제풀이의 과정이 되겠죠. 3번이 되겠죠. 답은 쉽게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해석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워. 이거를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뭉뚱그려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이 안 나오니까 뭉뚱그려서. 우리가 문제를 인식했어. 문제 규정이나 나타내기의 과정은 유추적 사고가 필요해. 적절한 표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견해나 관점을 찾는 것이 문제 해결에 통찰력을 주는 그런 견해나 관점이라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과정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단 말이야. One way in which a variety of representation can be found is through analogical thinking. 바로 그 한 가지 방법. 오케이? 여러 가지 하나의 방법.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자, 그 안에서 다양한 표상이, 다양한 상징이 발견이 될 수 있는데, 오케이? 그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죠. is 이거죠. 됐죠? 저 하나의 방법. 그 안에 다양한 어떤 표현이나 상징들이 발견이 될 수 있어. 저 하나의 방법 안에서. 이것은 유추적 사고를 통해서입니다. 같은 얘기 하는 거라고, 같은 얘기. 얘랑 똑같은 얘기 하고 있다고, 지금. 그쵸? 하나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 하나의 견해나 관점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쵸? 이 하나의 견해나 관점이 어떤 거냐면, 그 안에 다양한 표현 방법이나 상징의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안에. 이것은 유추적 사고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그러니까 얘는요, 이걸 주는 건데,
유추적 사고를 통한 거야. 그쵸? 자, 갑니다. 어떤 하나의 유사한 문제가 확인이 됐을 때, 그리고 나서, 자,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부분적으로, 자, 무엇의 문제일 때, 매핑. 이렇게 적절히 대응시키는 것의 문제일 때예요. 한 가지 요소를 다른 요소에 대응시키는 것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문제의 어떤 유사한 문제, 유추적 문제가 확인이 됐어요. 저게 뭔 뜻이었어요? analogous, 유사한이었잖아요. 유사한 문제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문제 해결의 해결책은 부분적으로는 한 요소에 다른 요소를 이렇게 대입시키는 것의 관점이다. 문제가 발견이 됐다고요. 하나의 문제가 발견이 됐어요. 유사한 문제예요.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견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유추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얘에다가 하나를 이렇게 대입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렇죠? 이것의 문제라는 겁니다. 현재 문제에 대한 해결은 결국에는 부분적으로 대응시키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유추의 뜻이 그거 아니었어.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문제랑 비슷한 놈을 찾았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매치가 되는지 하나하나 대응을 시켜봐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비슷한 문제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현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부분적으로 얘와 얘를 대입시키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봐. 자, 유사한 문제 얘기가 나왔고 지금 현재의 문제가 나왔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유사한 문제고 얘는 현재의 문제라고. 됐어? 그럼 여기다가 하나 대입을 시키면 그것이 해결의 과정이 된다는 얘기야. 알았습니까? 유사한 문제가 발견됐고 이걸 순서를 바꿔서 쓰는 게 낫겠네. 자, 현재 문제가 있어.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요. 얘네들을 하나 이렇게 대입을 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어딨어? 과정이 된다는 거죠.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어. 그러면 현재 문제 해결은 어떤 문제냐면 하나 요소를 다른 요소에 대입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제와 유사한 문제의 하나하나의 요소를 이렇게 대응하는 것의 문제가 바로 문제 해결의 단계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요거 이해하셔야 된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이랑 비슷한 문제가 있을 때 얘를 대입시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거 자체가 유추니까. 됐어요? 이해하셨어? 비슷한 문제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현재 문제 해결 과정은 부분적으로 무엇의 문제냐면 하나의 요소를 다른 요소에 대입시키는 것의 문제래. 됐지? 이 말이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mapping, 대응하기, 대입시키기, 대응시키기. 이것은 뭘 포함하냐면 비교하는 걸 포함하죠. 비교하는 걸. 뭘 비교하죠? 문제를요. For similarity in structure. 자, 구조에서의 유사성. 그쵸? 매핑은 포함합니다. 비교하는 것을. 문제를 비교하는 거예요. 구조적 유사성을 찾으려고요. 그리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동등한 요소들. 이런 얘기죠. 그치? Mapping involves comparing. 대응시키는 것은 비교를 뭐라 그럴까? 포함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대응시키는 것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평행한 요소를. 그치? 대응시키기는 비교를 포함하는 거고 얘와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또한 자, 평행한 요소들, 공통의 요소들, 유사한 요소들을 갖다가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매핑은 얘와 얘를 포함하는 거예요. 오케이? 유사성을 위해서, 구조적인 유사성을 위해서 비교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응시키는 것은 또한 동등한 요소들 사이를 확인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 문제의 해결책, the solution of one problem, 한 문제 해결책은 can guide the process of solving a novel one through the analogical mapping process.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그러므로 can guide, 이끈다라는 거잖아. 어떤 과정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떤 과정이에요? Solving a novel one.
신선한 하나의 문제의 해결의 과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죠. 원은요, problem이에요. 그치? 자, 한 문제에 대한 해결. 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요, 우리한테 뭘 이끌어내냐면, 과정을 이끈다예요. 자, 어떤 과정을 이끌어냅니까? 새로운 문제 해결의 과정을요. 됐죠? 근데 이게 다 뭘 통해서예요? 유추적인 대응시키기 위해 과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결국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추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놓치면 이 글 못 풀어요. 알았지? 유추 자체가 A와 B가 비슷하다면 얘를 갖다가 대응시키는 것이 유추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으려면 찾아가는 이 과정은 대응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에 대한 해결의 어떤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유추적인 대응 과정을 통해서. 맞지? 자, 현재 문제가 있고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을 때 얘를 대응하는 거잖아. 매핑이라는 것이. 그치? 그러니까 한 문제에 대한 해결 과정, 결국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 과정을 이끌어내는 거죠. 유추적인 비교, 대응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셨어? 다 이 얘기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답은 problem solving의 과정이에요. 유추를 통한. 너무 쉽게 나와요. 답은요. 자, 이 글을 내신 분은요, 이거를 내고 나서 보기를 만드는데 애를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는 쉽게 빵 주십니다. 됐나요? 내용 자체의 줄거리 다시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종속절과 주절, 그 다음에 주어치동 또 나왔어. 종속절, after a problem which needs to be solved has been recognized. 주어가 problem이고 동사가 이렇게 되잖아. 이게 종속절이지, after 때문에. 그 다음에 쉼표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뒤에서 후치 수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 얘기예요. 오케이? 단수잖아. 당연히 문제 하나니까 단수 has. 그치? 그리고 완료 수동태 쓰인 형태도 조심하셔야 되겠고. 알겠나요?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주어치동 one way 해놓고 전명구라고 지금 돼 있는데 사실 전명구가 아니라 이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맞죠? 이 뒤에 어떤 문장 온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다양한 표상 자체가 발견될 수 있어요. 완전한 문장이라고.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in이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in이치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one way 뒤에 is 이렇게 연결하는 얘. 수일치. 맞지? in이치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온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됐냐? 자, 3번 ing 병렬 구조. involves comparing and identifying. 시험 문제 병렬 구조 꼭 나옵니다. 신경 써라. 이 글은 내용도 어렵지만 건덕지가 많아요. 문법에 나올 건덕지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살짝 눌러주세요.